백 교수님, 네.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서 26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에 한 2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1년 8개월 만에 아마 28, 9일경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때문에 구속 기로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 하면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했고 특별검사. 그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수 하면은 뭐 대검 중수부장도 했고 특수부 검사, 특히 정의의 검사로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그 이후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연루된 여러 가지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다 이런 느낌부터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몰락하고 이렇게 추락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제 그 포털이라든가 언론에 그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지금 뉴스로 다루고 있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대장동이 작년 10월 이후부터 이제 수사가 개시되면서 사실은 이제 1년 8개월 만에 이제 이거 구속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전 특검의 몰락의 기로,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이제 타이틀이 달렸는데 사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하면은 검사 출신이면서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법조 인맥으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실 특별검사를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휘하에 두고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그 돼 있는 그 사건을 수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팀장을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대장동 그 수익 사업에 관련돼서 뭐 총 8억 원의 수수한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심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8일이나 9일, 28, 9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이걸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초미에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은 대장동 일당들한테서 이 여러 가지 특혜를 봐주고 청탁을 들어주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를 받은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김만배로부터 그 대장동의 주도권이 원래는 남욱이가 갖고 있다가 또 김만배로 넘어갔는데 김만배로부터 또 여러 가지 받은 그 특혜들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제 3억 원이 수수 혐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남욱 변호사로부터 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남욱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를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 부분하고 플러스 이제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의 수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2014년 11월 12월 이제 기간 중에 했던 건데 양재식 전 특검보, 특검이 아닌 그 밑에서 일하는 특검보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대장동 민간사업 컨소시엄 참여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참여가 내부적인 우리은행 내부적인 문제로 안 되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면 그 대출이라는 거죠. 말하는 PF 같은 형식으로 대출 의향서 1,500억. 그래서 이제 여신 의향서를 제공받는 그런 대가로 해서 이제 5억 원을 수수를 했는데 사실은 그 2015년 1월 달에 있는 변협 회장 선거의 선거 자금으로 받았던 부분도 이제 같이 이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억 원을 선거 비용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측면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검찰에서 영장 실질심사의 공소 사실로 지금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남욱으로부터는 우리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PF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상가를 받기로 약속했고 거기다가 단독주택 2채를 포함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청탁으로 3억 원을 받았고 주도권이 김만배로 넘어가면서는 이 컨소시엄 참여는 어렵고 대신 이 1,500억 대출 의향서 그 부분을 인정해 갖고 50억 원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200억에서 50억으로 줄어든 거죠. 대신에 이제 또 5억 원을 별도로 또 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도
고문 변호사를 하면서 그렇죠.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보다는 또 딸이 천화동인에 그 근무를 하면서 네. 김만배로부터 11억 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갔고 그다음에 아파트 대장동 아파트 두 채. 예, 그것도 시세 차익이 한 8, 9억 되는 거고 퇴직금으로 5억. 네. 그래서 25억 네. 정도를 딸이 전체적으로. 또 별도로 받아갔. 딸은 왜 주겠습니까? 김만배나 이 대장동 일당이 이 박영수를 보고 주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50억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준 것 아니냐. 곽상도 아들 곽병지 씨도 네,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뭐 구속 내용에는 빠졌어요. 그리고 8억만 돼 있죠. 이렇게 남욱이 3억, 그다음에 네. 김만배 측으로부터 5억. 우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이 좀 정정을 할 걸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약속이죠. 사실은 이제 혐의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지만 검찰에서는 혐의로 적시를 했고 네. 뭐 저희들이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검찰의 수사 발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네, 지금 강력히 박영수 전 부인하고 있죠. 특검의 이제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런 대가라든가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증거가 채집이 됐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을 할지 이거는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밝혀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검찰 발표를 보면은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양재식 전 특검보가 사실상 대장동 일당과 한 몸이 돼서 네. 배후에서 몸통 역할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시각은 이겁니다. 그 박영수 전 특검이 특검보인 양재식 특검보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인 핵심적 역할은 양재식 특검보가 했지만 그 뒤에는 박영수 특검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거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야사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강남의 사무실에서 이제 그런 회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지정한 룸사롱 우리가 보통 언더그라운드라고 언어를 쓰는데 그 룸사롱에서 이제 회동을 하면서 뭐 화이팅을 외치고 그다음에 그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성공을 다짐하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증거 채집이라든가 공방이 있는 부분은 제하고 확실하게 진술되어 있는 남욱 측으로부터 3억 원, 그 다음에 김만배 측으로부터 5억 원, 그래서 8억 원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영장 적시를 해서 아마 실질심사에 그 보내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한 수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네. 그런 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 비판적인 이전에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고. 예,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사기 그런 것도 어떻게 있었죠. 보면은 뭐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수사를 했는데 특수통으로서는 아주 상징적인 레전드라고 인물 봐야 되죠. 레전드라고 예. 볼 수가 네.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에서 이렇게 구속까지 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이제 그런 부담을 다 털어내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기소가 되고 지금도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라든가 여러 그 형태 관련된 분들이 지금 수사 내지는 기소 단계에서 재판에 해부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50억 클럽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서 다 거명할 필요 없지만 박영수 특검도 이제 뭐 여기에 좀 포함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특별수사팀장의 지휘를 했던 분이 박영수 특검 전 특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연루된 이런 부분이 아니냐 그 인적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사가 지지부진해서 야권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50억 클럽 네. 특검법까지 네네. 국회에서 발의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되자마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가 양재식 특검보에 대한 영장 신청을 하는 부분을 또 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트집을 잡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적인 접근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소장 범죄 사실이 적시된 게 8억
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제 서로 되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대장동에 관련해서 얼마든지 박영수 특검도 우리가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수사의 동력을 훨씬 더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저는 이제 뭐 깊은 얘기는 뭐 드리지 않겠지만은 일종의 또 검찰이 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예. 예. 설은 있지만 구중이 안 된 부분은 영장에서 적시를 안 하고 예. 그다음에 확실하게 채입된 증거로만 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런 그러네요. 부분에서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대응이 쉬울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그런 요소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지금 50억 클럭만 하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선고를 받았고 그것도 지금 걔 국민적 항소 중이- 비난을 받아서 검찰에서 항소하고 수사를 보완해 갖고 지금 항소 재판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던 권순일 씨라든가 전 대법관 권순일, 최재경 전 네. 민정수석 그리고 김수남,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홍성근, 네. 이 김만배가 근무했던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회장,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아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육참골단이라고 이쪽에서도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수사들도 우리도 뭐 누구든지 박영수든 누구든 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잡아 넣는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도 이 앞으로 수사 강도가 훨씬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사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약을 받는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은 탄력을 받거든요. 예. 동력이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검찰은 훨씬 자유로운 그런 그 형태로 수사가 대장동 관련한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은 이 대장동 비리뿐만 아니라 그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쉐를 또 뭐 빌려 타고 기소 의견으로 그게 송치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라더견이라고. 네, 나덕현. 거기 구속이 또 된 사람입니다. 예, 관련된 그 뭐 관련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골프 아카데미. 네. 예, 그리고 뭐 승마 리조트 회사 이런 데까지도 또 무슨 법률 자문을 해가지고 6,800인가 6,600을 더 6,600이네요 받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무슨 비리 사건만 나면은 박영수 이름이 나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검사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었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말로 그 강력한 수사통, 특수통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름이 있는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사람이죠. 네, 레전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이제 금품 수수 뭐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 자문료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또 박영수 전 특검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사안마다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니까 많은 그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좀 우려스럽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기반이 닦여진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그 소소한 부분들까지 자문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참여를 해서 이 노출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오르락내락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가마에 돼가지고 국민적 비판,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확실하게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영장 실질 심사가 조만간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은 몫입니다만은 국민 여론은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쪽에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아마 그 설이 뭐 분분하긴 하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